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연휴 동안 잘 쉬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는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현재 일본 시장도 괜찮은 모습,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시장이 1% 내외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이제 오늘까지 쉬는 거고요. 미국도 오늘 밤에 또 열리고, 일본도 잘 돌아가고 있죠. 결국 연휴 지난주까지 우리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지금부터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말 진짜 귀에 딱지가 안 칠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조정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금은 절대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는 시기에 반등하는 시기에 종목을 갖고 있어야 수익도 나고 내 계좌가 커지는 것이지, 보통 저는 이 연휴를 앞두고서 리스크 관리한다고 해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번만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현금 확보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지금은 이제 올라갈 타이밍인데 그 올라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황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만 본다 하더라도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휴 이후에 급등할 종목을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밤에 발표할 CPI까지 본다면 시장이 베어마켓 열리든 아니면 강세장이든 어쨌든 당분간은 올라갑니다. 거기서 몇 개의 종목들 주도주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은 저는 그래요. 지금의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강세장을 이어나갈 것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에 집중해서 반등하는 시장의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세장이 오든 베어마켓 랠리로 또 빠지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당분간 지금의 어떤 금리 결정을 본다면 어떤 강세장으로 바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 봐요. 아마 10월 초 중순까지는 아마도 상승도 하락도 제한적인 박스권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10월 초 중순 좀 지나야 본격적인 좀 강세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시황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끝낼 거니까요. 30분 동안 시황과 종목까지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석 끝나고 나서는 저는 항상 이제 보통 연휴를 앞두고서 저도 이제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합니다만, 지금은 현금 확보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우리 연휴 전날인 제가 스치면 상한거의 방송에서도 지금은 현금을 확보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종목으로 집중해라. 풀베팅 해라. 물론 저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VIP 회원님들도요, 제가 목요일 날까지도 남아있는 현금 다 매수해라. 지금은 현금을 보유할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또 리딩을 했습니다. 진짜 남아있는 현금 쥐어 짜내서 다 종목까지 매수했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달러 뉴스가 꺾인 게 확인이 됩니다. 달러 뉴스가 꺾였고요.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내일 우리 본장 개장하면은 내려올 것 같고요. 보시면 중국의 위안화도 꺾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까지 꺾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고르다 총재가 지금 엔화 약세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은 이 월봉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엔화가 약세로 올라왔던 건데, 이거를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자국 통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수출에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용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는 넘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었는데, 지난주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하면서 위안화로 환율 방어하기 시작했고요. 일본까지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뭘 해도요, 제가 뭐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한국은행에서 어떤 개입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국은 명실공히 G2 국가이고, 일본은 아직도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개의 국가가 환율 방어에 나선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더 이상 올라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걱정했었던 환율의 신고가, 제가 볼 땐 이 G2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조정보다는 오히려 반등,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시장을 좀 볼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매파적인 발언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달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다음 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 20일부터 21일까지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75bp 인상 확률이 벌써 90%까지 올라왔습니다. 50bp 인상 확률이 10% 내려왔고요. 자, 90%라는 거는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페드워치에서 제공하는, 지금 이게 미국 선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그러니까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왜? 이미 90%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3번을 이미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기 때문에 달러, 엔화, 위안화 다 급등했던 건데, 엔화하고 위안화는 약세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시면, 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이 EI가 나오고 올랐던 건데, 긴축은 계속 그러나 너무 높게 올라가면 리스크 있으면 인정한다. 이거에만 주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강하게 했던 이야기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금리 인상 속도가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기준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진정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원래 그런 기조를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놀라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에 반응했냐면,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지만 과도한 긴축은 주의해야 한다. 이 단어에 시장을 환호하면서 지난주 미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바닥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지금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으면서 더욱더 시장이 올라간다. 분명히 전 영상 보시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항상 이 제 영상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최연덕으로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영상 걸 보시면 제가 오버하는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버하는 환율.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올린 겁니다. 수요일날. 오버하는 환율의 말씀, 이거 만약에 좀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나 못 보신 분 계시면 보십시오. 환율이 다시 하락할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환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는 내용과 그런 기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어때요? 제 말대로 지금 환율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최연덕 검색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 하락이 걱정이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숏쟁이라고 부르는 시장 하락론자들,
인버스 사고, 뭐, 풋옵션 사고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장이 빠지기만을 바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지금 시장은 웬만한 경제지표가 다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인간이 가장 약한 게 공포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유발시키면서 회원가입 유도시키려 보다니까 이런저런 일 다 갖다 붙입니다. 시장 빠진다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페드워치에서 제공하는 이게 지금 미국 연방 선물 금리 그 연방 선물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90%가. 예. 이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데 90%가 반영이 돼 있는데 어떻게 더 빠지냔 말입니다. 근데 뭐 이상한 뭐 이런저런 같은 걸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럼 무서우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시장을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올라간다고 한 것만 아니잖아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8월 여기서도 잭스홀 미팅 위에 빠진다고 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조정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쵸? 조정 나왔고요. 지금은 제가 지난주부터 분명히 저점 말씀드렸고 시장은 올라서고 있습니다. 영상 다 확인해 보시면 제가 항상 논리적으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뭐에 반응한다? 예, 과도한 결정을 주의해야 돼. 요거 한마디 반응하는 거고요. 금요일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나 물가 잡기 강력 행동 지속하겠다. 9월에도 금리 인상 시사합니다. 예.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올라가죠. 예. 왜 그럴까요?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렇죠? 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다른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는 저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내일 우리가 확인하게 될 CPI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6월달 같은 경우도 요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6월달 급락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미 지금 인플레 빠져 있는 겁니다. 한번 빠졌고요. 또 한번 빠지는 건데 이게 지금 0.6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요게. 근데 지금 유가를 보게 되면은 이번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확인하게 될 8월 CPI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8.1에서 8.2 정도 7.9도 예상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 만약 0.6이 빠져버린다면 7.9인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8에서 8.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만 나와도 환호하는 거고 시장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 꺾이고 9월 데이터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9월 데이터 역시 우리가 유가를 본다면 9월 데이터 역시 유가를 본다면 어때요?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월 데이터였고요. 6월 데이터, 7월 데이터, 8월 데이터 빠져 있잖아요. 9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9월도 아직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로만 간다면 CPI가 3번 연속 꺾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번 꺾였다가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6월달에 공포에 떨었던 거고요. 3번 연속 꺾인다면 시장은 인플레에 대해서 고점인식이 강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다음 달에는 75bp 인상 가능성이 90%지만 11월 달에는 50bp로 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고 환율이 안정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달러가 완화가 되고 있고요. 증시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요국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하고 있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로다 BOJ 총재도 최근 엔화 움직임 빨라 좋지 않다.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FOMC도 이제는 뭐 자이언트 때문에 뭐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11월로 관심을 옮겨라라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CPI가 꺾였습니다. 이미. 예. 이번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은 2.8인데 2.5 나왔고요. PPI는 예상이 3.2인데 2.3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CPI를 많게는 5까지 예측한 쪽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게 봤던 건데 중국이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가 안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의 시장 상승을, 그 시장 하락을 급락을 유발했던 이 인플레라는 것이 가장 이게 안 좋았던 건데요. 요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은 반등의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공급망 문제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계속 패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러시아가 힘들어지면서 협상 가능성을 놔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모두가 기다리는 13일 이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휴 이후에는요, 아까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연휴 이후에는 항상 시장에 또 올랐다고 합니다. 연휴 이후에는요. 예, 추석 연휴 이후에는요. 통계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금 확보하지 말아라. 예? 쥐어 짜서 남아있는 현금까지 다 우리 종목을 매수했죠. 종목을. 예.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 있을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급등할 종목 준비하는 게 맞고요. 물론 미리 사놨으면 좋겠지만 절대 내일부터 듣지 않았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어느 상황이냐면 인제 반등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보이시죠? 인제 반등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VIP 회원님들은 항상 문자로 정확한 리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7월달 같은 경우도 8월달 고점이었고요. 분명히 8월달 고점부터 저도 시장 하락을 좀 말씀드렸는데 8월달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후기를 보시면요. 8월달에 제일 이 대명에너지죠, 그죠? 40% 내외 수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익들이요. 이 올라가는 시장에 갖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장에 일동제약 같이 뭐 61%, 40%, 70%, 70%, 68% 이런 것도 59% 이런 것도 올라갈 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지금 시장 반등의 주도주 몇 개만 갖고 있으면 이런 수익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런 수익이. 저는 지난주에는 후기가 없었습니다. 왜? 다 갖고 있으니까 안 팔았습니다. 올라가도 안 팔았습니다. 왜? 더 올라가니까.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대명에너지 40% 내외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 주 일동제약처럼 68%, 50%, 70% 이런 수익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어야.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릴 땐 그냥 다 갖고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팔아버립니다. 지금은 제가 분명히 시황적으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영상 꼭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시황을 간단하게만 적어놔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 고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환율 고점이라면 시장은 이게 베어마켓 랠리던,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빠지던, 아니면 일단 반등 나오고 강세장을 이어가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일단 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어떤 반등장 이후에 강세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 끝나는지는 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당장 이거 아닙니까? 왜냐면 요때만 잘 갖고 있어도요 40% 50% 수익이 나와요. 지금 저희도 지금 VIP 회원 종목 중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저는 매달 이런 걸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당장 8월달에도
대명에너지 다 챙겼었고요. 7월달에도 일동제약, 유시파크 다 챙겼었고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도 그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후기가 없는 건 뭐냐면, 제가 보시면 히림을 끝으로 후기가 없어요. 9월 2일날. 그죠? 지난주만 없습니다. 항상 보시면 저는 물량을 다 팔고 사거든요. 팔고 사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건데, 지난주 없습니다. 왜? 안 팔고 있습니다. 물려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있는데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이런 40% 50% 수익을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제가 과거에 수익 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어마켓 랠리든 강시장이든 상관없다. 일단 9월 이 FOMC 회의 전후반까지는 상승 진행될 것이고요. 아마 FOMC 회의 전 이후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일단은 상방도 하방도 제한적인, 올라오면 또 빠지는, 또 빠지면 또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 장사 나올 것이고요. 아마 10월 초중순 지나고 나서 저는 강세장을 봅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11월 달에 50pp 인상 가능성으로 시장은 성장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주, 메타버스, 예, 우리 IT.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이게,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항상 시장이 빠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베어마켓 랠리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큰 수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단타 쳐가지고 뭐 3% 5% 수익 챙겨봐야 뭐합니까? 예? 보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일부터는 이런 수익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는요. 단타 쳐가지고 뭐 5% 1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미 준비해 놨고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날도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현금 절대 갖고 있지 말고 종목으로 다 매수해라고 해서 다 찝어드렸어요. 근데 VIP 회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예. 목요일날도 제가 현금 하나도 갖고 있지 마시고 종목으로 다 매수해라. 그 종목 다 찝어드렸습니다. 신규회원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도주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종목도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 여기서 손실회복을 해도 어디서 합니까? 예. 그래서 이 추석 연휴 이후만 잘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다들 아시죠? 방법? 한 달에 88만원? 예, 한 달 가입하시면 서비스 7 나가고요. 전화 자동 결제로 누르시면 되고요. 요걸로.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직접 회원 가입하시고, 예, 아니면 MBN 골드 있는 분이라면은 오른쪽 상단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이동 가능하고요. 예, 이동할 때 한 번 이동하는 것은 서비스 기간 그대로 옮겨서 옵니다. 예, 보시면 되고,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 급등할 종목 준비, 종목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다가 좀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13일의 CPI,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바이오 섹터 이정표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일단 에너지 쪽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에너지 쪽은.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 요거죠. 삼성물산이 지금 아프리카 태양광 시장 출사표를 또 던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영상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종목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공부하실 분들 이거 캡처해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실 분들은 삼성물산이 5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지금 카타르에 이어서 또 하는데요. 아프리카 시장이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8.8기가와트 규모 이철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아프리카 하는 거 지금 이 50메가와트급의 몇 배냐면은 17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지금 제주해상에 또 하나의 대규모 풍력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에너지 급등으로 인해서 제가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봐야 한다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은 좀 계속 보는 게 맞고요. 태양광, 풍력. 네. 그 다음에 지금 LG 엔솔이 배터리 전에 승기 잡았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충북 오창 공장에 4680 배터리 공장 테슬라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예. 오창 2공장 라인 신설로 확보할 연 9기가와트 시의 규모는 전기차 약 1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요. 지금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2차전지 소재가 계속 급등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 안간 종목들 지금 사실 엔캠이 바닥에서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엔캠. 근데 보시면 아직까지 급등 안 한 게 후성하고 첨보입니다. 핵심 소재 중에서 아직 못 간 게 후성하고 첨보입니다. 그쵸? 이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출발했지만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폐배터리 쪽에서는 코스모 화학, 양극재에서는 코스모 신 소재가 올라가고 있죠. 예. 핵심 소재에서 아직 안 간 게 대주 전자재료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무조건 봐야 될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소재는요. 아시겠죠? 2차 전지 소재는 무조건 봐야 될 섹터다. 그 다음에 로봇이요. 이제 다음 달에 ETF가 나옵니다. ETF가. 보통 ETF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올라서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로봇 쪽에서 보시면은 유일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두 개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종목만 말씀드릴 거니까 잘 체크해 두십시오. 네. 저는 항상 종목 다 공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폰 관련주는 제가 볼 땐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뭐 그래왔기 때문에. 네. 항상 그랬기 때문에. 다만 파월이 이번에도 이 가상자산 혁신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안전장치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지금 그 가상자산에 대한 뭐 규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나스닥 시장 빠질 때도 안 빠졌지만 지금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또 그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뭘 봐야 됩니까? 게임주 봐야겠죠. 게임주. 네.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위메이드 플레이 말씀드렸었는데 받아치고 있고요. 예, 위메이드,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예, 게임즈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컴투스 홀딩스하고 컴투스 보시면 되는데, 위메이드가 어디 갔냐, 14일부터 또 새로운 게임이 또 런칭을 합니다. 킹덤 헌터라는 건데요. 사전 예약자 수 100만 명 돌파하며 이 글로벌 시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블록체인 게임으로서 14일날 정식 출시하는 겁니다. 예,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서 이런 것도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기 하면은 또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임도 봐야 되고, 뭐 컴퓨터 소울스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이 풍원정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바이포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에이페이스 홀딩스하고 신한인터텍. 요거를 제가 요걸로 채울게요. 신한인터텍, 그 다음에 에이페이스 홀딩스. 두 개 다 핵심이 뭐냐면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XR 기기가 나오는데, 사실 메타 플랫폼보다는 애플 게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메타 플랫폼은 10월 11일 나오고, 애플 거는 11월부터 양산 들어가서 1월달 출시하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한인터텍은 이미 천안 공장에 200억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이 이거는 구글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필름이 부착된 과학 모듈을 판매하는 고부가치 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매출 5천억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XR기에 들어가는 거로 좀 XR기에 들어가는 건데, 글로벌 기업, 빅테크 기업 중에서 지금 구글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미 2천억 규모 투자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충분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은요. 예, 그러니까 XR 글라스 핵심 부품이고요. XR 글라스에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 1000ppi급 RGB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인데요. 말씀드렸죠. 지금 휴대폰에 있는 게 600ppi. 근데 얘네가 1000pp에서 개발 성공했고요. XR 기계에는 3000pp가 필요합니다. 그 연말에 나온다 그래요. 연말에 얘네께. 그래서 지금 이미 생산에 필요한 전체 공정 장비를 준비 중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스마트폰에 들어간 600pp를 넘어섰고요. 전체 공정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 예. 얘네가 지금 보시면 여러 업체하고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조만간 APS 홀딩스는 애플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OLED이기 때문에. 예. 애플, 구글, 메타 플랫폼 몇 개 있죠? 예. 근데 저는 애플께 크다 봅니다. 왜냐면 애플이 지금 모든 기계를 OLED로 바꾸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OLED가 올라가는 거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4x4라든가 가장 중요한 풍원 정밀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쪽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오 섹터는 지금 바이오 섹터가 지금 그 에스모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내일까지. 예, 내일까지 열리는데, 지금 뭐 사실 H7B 올라가고 있잖아요. 에이벨 바이오, 종근당, 네오이뮤텍, AKMS 다 포스터 발표하는데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되게 애매합니다. 예. 지금 네오이뮤텍 같은 경우도 차세대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이고, 이 데이터 발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주가를 보시면 다 애매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데, 바이오가 지금 요것만 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가 H7B 생명과학이나 얘들은 올라왔어요. 예. 근데 다른 것들 보시면 주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네오이뮤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에이벨 바이오도 그렇고요. 뭐 약간 바닥을 친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런 데이터 발표가 나고 나면 그 기대감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가 적용될 거냐면은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20일부터 이제 27일까지 이 바이오 기업들의 일반 청약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가 되겠죠. 예. 이 RP바이오하고 선바이오, 샤페론, 플라즈메. 원래 이런 분위기에서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지금 10이나 물량 나올 것도 많고요. 지금 뭐 부도날 것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좀 바꿀 수가 있는 건데요. 다만 지금은 좀 반반입니다. 그래서 얘들 신규 상장할 때 청약이 좀 몰리게 되면은 분위기 좋을 것 같고, 안 몰리면 바이오는 또 꽝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일단 갖고 있지 마세요. 바이오 쪽은요. 다음 주부터 얘네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좀 IPO 분위기 보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이전표는 다음 주에 있을 신규 상장주들의 일반 청약 결과입니다. 바이오는 좀 한동안 좀 멀리 해두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보단 2차 전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가 훨씬 싸고요. 예. 그 다음 폐배터리, 로봇, 또 결제 관련주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결제 관련주. 예.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정도 종목들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시황 말씀드렸으니까요. 분명히 시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시장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만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지금 1, 2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FOMC 회의 안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항상 이런 수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하셔야 내일부터 매수해서 갖고 가야 다음 주에 이런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일동제약처럼 이런 것들 가져가야 수익 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흐름을 모르시면 절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야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